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3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하락,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매매 하락률 감소, 마이너스 0.4%면 아직 낙폭은 꽤나 큰 거예요. 2년 후면 전세가 폭등으로 집값은 저세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그린데요. 여기 제가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5%. 이게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서 샬라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가 폭등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 주간 실거래 지수가 오늘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매매 0.4% 하락. 광역시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그러면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세종을 봐야 됩니다. 세종을. 세종이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매수 심리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세종 따라갔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세종 영상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세종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낙폭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도 지금 광역시 중에서 울산을 제외하고는, 울산이 낙폭이 큰데요.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세 지수는 시도를 통합해서도 가장 낙폭이 큰 상태다. 역시 수도권이 뭔가 이게 움직임이 급격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부분. 코픽스 금리 이거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요 차트를 가져왔어요. 한창 때 4.34까지 갔던 것이 3.53으로 대략 0.8% 정도 떨어졌다. 그럼 대출금리도 0.8%. 심할 때는 대출금리 5% 후반대까지도 이르렀던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에 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게임 오브 스론스. 네, 왕자의 게임. 여기 강철은행이 나와요. 이 무시무시한 이 위험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앞에 다른 왕이 있어도 왕이 오히려 왜소해 보일 정도의 느낌. 어마어마한 권위가 느껴집니다. 강철은행은 빚진 것을 받아낼 것이다. 군주들이 다른 작은 은행들의 진빚을 떼먹었을 때 파산한 은행가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손목을 그었다. 군주들이 강철은행의 진빚을 갚지 못하였을 땐 새로운 군주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권자를 빼앗았다. 이 강철은행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주고 있죠.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은행들은 다 강철은행과 비슷하죠. 돌조각 하나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다른 돌조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신전은 그 모습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자리를 지킨다. 그게 바로 강철은행이다. 그곳이 바로 신전이야. 우리 모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 은행 힘이 강력해지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변명을 대고 미룰 수도 없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면 돈을 빌렸을 때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금리가 오르니까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더해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 시부 이렇게 말할까요? 요 발음이 딱 그거죠, 맞죠? 우리 발음으로는 실리콘밸리 뱅크 이어서 어젯밤에 CS 크레딧 스위스 이것 때문에 또 난리죠. 이거 그 전부터 계속 난리였어요. 뭐 도이체방크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지만 왜 하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거래량 맥시멈 1600건까지 봤던 것이 1600건을 더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물량은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네, 목요일 감소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은 예상치와는 굉장히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어긋나서 죄송스러울 정도. 네, 전세 물량 연초 대비도 한 3% 정도 감소해 있는 모습이고요. 월세 물량은 계속 증가. 연초 대비 1000건 정도, 900건 정도 늘어나 있네요.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한 2%, 3% 정도 물량이 늘어나 있다라는 부분. 세대 분화가 많이 되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그 영향 중에 하나는 이 매매로 내놨다가 임대로 내놨다가 임대 중에서도 전세로 내놓기도 하고 월세로 내놓기도 하고 나가기만 나가라 했던 부분. 지금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세로 내놨던 거는 일부 걷어들이고 요런 현상들도 있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도 물량 적어지죠. 이거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다 줄어들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매매, 전세, 월세 앞서서 말했던 듯이 이게 다 부풀려지는데 아무튼 저기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
온전한 전세 물량이냐라고 봤을 때 매매로도 나와 있고 전세로도 나와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은 저게 어떤 숫자가 급격하게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29건의 2월 거래량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1600건 예상치는 뛰어넘지 못한 모습.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1600건은 넘어서 볼 것으로 보이고요. 3월의 거래량도 현재 괜찮습니다.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오늘 전화를 한 통 넣어봤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일단 대기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걸려가지고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월 달쯤에 이 사실은 아닌데 6월 달쯤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특례 보금자리론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전화 상담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라서 그분한테 제가 야 이거 그러면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통화는 끝이 났는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주말이 되면은 한 번씩 나오죠. 특례 보금자리는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몇 조인가요? 이게 계속 헷갈립니다. 17.5조인가요? 네, 44%. 전체 40조 중에서 44%가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시점 거의 한 60% 정도 소진되었지 않았을까? 요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60% 이 상태로 간다면 추가로 편성되지 않는 다음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언젠가 소진은 되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4% 초반 시중은행에 이런 금리들도 가능한 곳들이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하여튼 되기만 되면 더 좋은 조건은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도 그나마 숨통은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듭니다. 만촌 3정 그린코어 에디파크부터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까지 가격이 6억 7억 이렇습니다. 가격 한때 이거 다 10억은 넘어갈 거라고 했던데 그걸 심리적으로 봐도 30% 정도 하락은 보면 되겠고요.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고점을 찍어보지 못했고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5억 9천 거의 30% 정도 하락했죠. 30% 하락 고층 맞죠? 어제 요 근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방사랑마을 50평형 대형평형은 조금 걸러서 봐야 되고요. 수성동이빌 하이빌 레이크시티 36평형 가격이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7,500. 이것도 30% 이상 하락했는데 층수 무난하죠. 동대구 비스타동은 21년식의 아파트 5억 초반. 분양권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5억 초반. 월배 3정 21년 입주 5억 초반. 수성 하늘채 레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40% 정도 하락. 이거 워낙 이게 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5억 초반. 네, 고점 생각할 필요 없이 신축의 가격은 저 정도 선. 월상 협성 유폴의 가격 거의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했고 16층 층수 무난하죠. 그렇다면 가격 요거 4억 초반까지도 막 떨어지고 이랬던 것 한 페이지가 더 있었을 텐데 있네요. 네, 4억 8천 9천 층수가 좀 무난한 편이고요. 요게 가격이 아무튼 조금 비싼 느낌. 현재 느낌으로는 조금 비싸게 거래된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7억 3천이라는 가격 요거 아이파크하고 느낌 좀 비슷할 거예요. 아이파크도 거의 7억 3천까지 갔었던 것이 지금 층수 무난한 곳이 여전히 40% 정도 하락. 그 말인즉슨 월배 아이파크의 가격은 다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고점을 찍었었죠. 월성 협성 휴포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고점 찍었어요. 요맘때 2016년도 요맘때 엄청 속 시끄럽게 막 했어요. 2016년 입주하고 2018년 19년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던 무렵에 좀 많이 부풀리고 이랬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30%. 상인 프루지오 46평형이 4억 5천. 고점 대비 고점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해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걸로 보이고요. 삼덕 청아람 4억 중반 30% 이상 빠진 모습. 가격 층수 이거 괜찮습니다. 코롱하늘채 34평형 가격 30% 정도 빠졌고요. 층수 29층 무난합니다. 크게 흐름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흐름. 오늘 별로 딱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 다 은행이자 좀 무섭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상인 하성파크 드림 고점 대비 35% 40% 가까이 요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더 많이 하락하는 아파트를 보면 층수가 저층이더라. 그래서 웬만한 지금 로얄의 물건을 산다 30% 하락 요 정도 계산. 조금 치밀하게 계산할 필요는 있지 싶어요.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왜 지금 좀 후달리잖아요. 지금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이 낙폭을 많이 해나가면서 야, 이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 나 이거 못 참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아니면 추가로 주택을 더 매수하려고 하는 분, 야,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여기에서 성급하게 놈들은 마이너스 30% 충분히 거래 가능한 매물들, 충분히 계약 가능한 사건들이 있는데 20% 놈들보다 더 비싸게 사고 그렇게 성급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대구 반도유보라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는데 층수가 23층이더라. 이런 건 제가 그나마 좀 잘 샀다. 여기서 많이 떨어져 봐야 뭐 한 10% 정도. 나쁘진 않아 보이죠. 요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 정도 떨어졌다. 침산 1차 푸르지오 3억 9천. 똑같이 40%가 하락을 했는데요. 누구는 저층이고 누구는 고층이고 이러면 나중에 또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가격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침산 푸르지오 요거 적정하게 샀다.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한다면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좀 상대적으로 잘 샀다. 요런 느낌. 근데 이 생활 권역이 맨날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움직임의 폭은 많이 다르지 않지 싶어요. 여기 또 보시면 30% 하락. 그렇죠. 괜찮은 뭐 로얄이라고 하긴 제가 정확히 판정은 못 내리겠습니다. 30% 이상 여기 뭐 계속 비슷한 느낌이라서 뒤쪽 가격만 대충 훑어볼게요. 월베이차 아이파크 협성유포레 주곡 33평 3억 7천. 노원 한신도유 30평 3억 7천. 협성유포레 주곡 3억 6천. 괜찮은 층들 많이 거래되고요. 거의 40% 가까운 하락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저층으로 내려옵니다. 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야, 내가 이걸 발견했다니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인데 30%? 요건 조금 비싸게 싼 느낌이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 고점을 인근 아파트들하고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한 4억, 5억 갔던 아파트. 이 사람들 요 거래건들이 낙폭이 계속 크게 나타나 보이는데요. 왜냐? 그 이유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뭐 비과세를 노리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상인 푸르지오도 많이 떨어졌는 걸로 보여서 한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저층. 지금 저층을 나는 놈들이 로얄이라고 해도 나는 살아보니까 한 2층 3층이 나는 좋더라. 나 높은 것보다 좋더라 하던 사람들은 지금 40% 정도 하락하는 물건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죠. 자, 뒷부분은 조금 가볍게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부산이 지금 4억을 찍었어요. 2월달. 워낙 비싼 아파트가 많은데 대구는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도 뭐 7억 선이잖아요. 좀 이 어나더 레벨의 물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건당 거래대금 3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거래량 2,000건을 돌파할랑 말랑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3월까지 한 4월달까지 정말 나 못 참겠다 하는 사람도 2월, 3월, 4월은 짚어봐야 되겠어요. 제 멤버십 이거 제일 처음으로 가입해주신 분, 네 케빈님이 어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거래량 집계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 조만간에 한번 일별로 올해 들어서 2023년 1월 달부터 1월 1일, 2일, 3일, 4일 가면서 일별 계약일별 거래량 그거 차트로 만들어서 한번 내일쯤이나 아니면 토요일쯤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근접 할랑말랑. 부산은 이 지점을 지금 올라섰거든요. 비율은 7%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분양권 16건, 그 중에서 5억 이상의 물건이냐 아니면 5억 이하의 물건이냐 뭐 그 정도로만 대충 구분 지어서 살펴봅니다. 다사역 금호 어울림 요 거래가 근래 굉장히 많습니다. 4억 중후반부터 4억 초반까지. 야, 이거 이게 많이 차이 나요. 84.9045 타입. 4억 7천? 어떤 것은 층수도 이렇거든요.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은 있죠. 전세 거래량 1월보다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3월의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은 다시금 좀 줄어드는 분위기죠. 이것이 살짝 시장의 반등, 상승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도 역전세 현상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모습. 오늘 거래량에 대비 요 뒤늦게 신고되는 물건들 많거든요. 뒤늦게 신고되어서 올라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3월은 3월이구나. 그리고 한 2억대의 가격 보시면 월성 내면 2억 3천. 요거 어제 매매 가격 한 2억 후반대 막 이렇게 나왔었죠. 막 반토막 나는 거래 모습 보였었죠. 경남타운 이거 아파트 값 얼마요? 얼마까지 갔었죠? 이거 한 17억까지 갔었죠. 근데 이게 이상 고가 이런 느낌인데요. 아무튼 전세 가격 2억 2천. 야, 난 수성구에서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전세 금액 크지 않아도 야,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 범사 만사면은 전세 물건 많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특히나 더 많이 몰려있는 영향 때문에 범사 만삼이나 신월성이나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볼리롯데캐슬 2차 국평의 가격 1억 9,500. 금리가 계속 올랐다면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지금 금리가 좀 꺾인 느낌 있죠. 이게 이대로 계속 꺾일 것이냐 오를 것이냐. 뭐 패드워치. 네, 패드워치.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아직까지 한 6%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5% 후반. 그럼 우리도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 하나 둘씩 거치고 시장에 진입해도 전세가가 먼저 폭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급해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들은 조금씩 건너드릴게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